11월 2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명태균 사태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 명태균 이 녹취록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태균 녹취록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이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 이걸 이용을 해서 이재명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1심 선고 2가지를 앞두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에서는 호기를 잡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막아내야 한다, 이걸 막아내고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최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한동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금 문의조 사법 처리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생각, 전략이, 판단이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짚어보는 오늘 이 방송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국가의 중대사라든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입니다. 이 현재의 상황, 이걸 전체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의 정보를 갖고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굉장히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이게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이 전국 전체에 대해서 그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을 듣는 사람, 윤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이 전체의 정보, 또 정보를 읽는 이 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명태균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10%대는 비상 상황입니다. TK에서도 10%대로 떨어졌다. 국민들이 많은 부분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50% 가까이 지지를 했는데 지금 30% 넘게가 이 지지를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를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이 서울역 앞에서 오후 2시에 열겠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5만 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명태균 사태를 어떻게 보고 이걸 이제 장외 집회로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헌법을 개정하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크게는 조국은 지금 자기 구속을 앞두고 급한 것이고, 이재명은 길게 5개월, 6개월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에서 생기는 주장입니다. 개헌이
200명이죠. 개헌이든 탄핵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 국회에서 200명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8명의 국회의원이 이탈을 해야 합니다. 개헌이 쉬우냐, 탄핵이 쉬우냐. 탄핵으로 갔을 경우에는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이 만약 가능해지면 빠르면 뭐 내년 연말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 또 탄핵으로 가져가는 이 시간, 이 스케줄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다릅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 2가지를 앞두고 이재명은 지금 사법부를 겁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겁박하는 데는 대규모 이런 동원하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겁박할 수 있다. 이재명의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은 저렇게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은 길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1심 2가지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자신이 야당 대표 직위를 유지해 가야 한다. 그래서 개헌이든 탄핵이든 내년 초까지는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자신의 이 정치적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지금 재판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 최대한.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사법부를 두고 국민들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이재명 자신이 대안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거의 자신이 윤석열 정부가 만약 뭐 어떤 형태로든 무너지게 된다면 자기가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의 이걸 지금 재판부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뭐 중도층 인사도 만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뭐 집회 시위도 하고 명태균을 이용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지만 이재명은 전반적으로 국정 수행 이런 뭐 자신의 일단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재판부도 이것을 참고를 해라. 자신 재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치적인 이런 흐름을 재판부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게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연결되는 이재명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록이 어디까지 있냐입니다. 이재명은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이걸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2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또 이 명태균이 주변에 이야기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녹취록 문자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뭐 녹취록은 그 전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이 녹취록,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나눈 녹취록,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된 이 녹취록 내용, 수위가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녹취록 내용들은 더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이 수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은 미치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태균 녹취록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나눈 대화, 이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시간을 질질 끌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파괴력은 지난번에 나온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 이게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 녹취록이 이런 정도다.
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지난 총선에도 이 명태균과 문자를 주고받았고 연락을 한 것은 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윤 의원들, 일부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교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명태균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아니니까 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어떤 주장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 녹취록이 조작이 됐다. 충분히 그 뒤에 내용이 다 잘려 나갔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기획을 해서 이걸 조작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어느 정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판단 아니냐, 이 지금 명태균 사태를 보는 판단 아니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 지난 한 달이 넘게 이 명태균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서 거의 대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4-5번 대처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대처를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다. 곧 잘못된 걸로 드러났다.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그래서 대처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또 심각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지금 국정 운영 능력을 좀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을 경선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만난 것이 드러나고 명태균과 녹취를 한 것, 대화를 한 것은 단절하고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록도 드러나고 공천 관련해서도 지금 대처를 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대화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은 덕담을 한 것이다. 좋은 말을 해준 것이다.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에서는 친윤 일부에서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작된 것이라면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지금 인정을 하고 덕담을 나눈 것이다라고 했는데 친윤 일부에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은 괜찮습니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근데 지금 대처가 지금 각각 다른 겁니다. 지금 친윤 의원들과. 이렇게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지난 한 달이 넘게 대통령실에서 대처하는 것이 모두 깨지고 지금도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이달 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누구나 지키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고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어디까지인지도 분석이 안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현명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입니다. 지금 상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이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의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춤거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이제 가까이 주변에 다가온 사람들 이걸 녹취록을 조작이라고 하면 됩니다. 조작으로 몰고 갑시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의 저 공세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이재명의 거짓,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대해서 일단 제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냉정한 현실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개헌이라든지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치면 막아냅니다.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뭐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게 된다면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 국정 대쇄신 이 요구도 해야 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명태균 사태의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그 공천, 그 녹취록, 그 내용을 넘어서는 파괴력 있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물론 녹취록 내용은 많다. 이게 질질 오랜 시간 동안 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수위는 그렇게 파괴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다른 녹취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윤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 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뭐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도 그런 연락은 뭐 거의 없었다. 달래려고 한 것일 뿐이다. 또 이 명태균과의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거 편집으로 뭐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수위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면 모두 깨질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뻔하게 지금 민주당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명태균이 가지고 있고 명태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운전기사나 강혜경은 모두 민주당 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이런 공격, 이런 역공을 펼치다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방에 깨집니다. 윤 대통령과 또 다른 녹취록, 김건희 여사와 또 다른 문자 녹취록이 나오면 다 깨질 것들입니다. 지금도 벌써 5번이나 6번이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다 깨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짜증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왜 한 달이 넘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라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었으며 이 문제 난동질을 부리고 있는데 대처를 하지 못하느냐,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 깨지고 있느냐, 지금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큰 원칙은 나와 있습니다. 이 명태균 사태와 관련된 팩트가 개헌이나 탄핵을 이야기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걸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의조 사법 처리는 뚜벅뚜벅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정 대쇄신, 뭐 개각, 또 당정관계 완전히 바꿔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판단들입니다. 명태균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 잘.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전략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명태균 사태의 본질도 지금 꿰뚫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만 윤 대통령은 덕담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친윤 일부에서는 지금 이거 조작된 것이다 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장은 그게 듣기 좋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민주당을 이기는 것처럼 제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진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민주당이 또 다른 녹취록 문자를 깨면 곧바로 뒤집어질 부분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그 일부 녹취록을 편집을 해서 지금 공개를 해놓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내년 봄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조국이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이재명은 개헌을 주장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면, 급하게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게 뭐 조작이다,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로 뭐 이렇게 자꾸 가면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당장 뭐 내일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명태균과 녹취록도 터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나올 건 다 나온 셈입니다. 겪을 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최대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변에 뭐 무슨 듣기 좋은 말 이런 지금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명료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아니어도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과 나눈 문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총선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전당대회 때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많이 만났고 전화도 많이 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도 또 많이 연락이 됐다는 것도 이미 팩트입니다. 나올 것 다 나왔고 수위로 보면 내용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수위로 보면 나올 것 다 나왔고 국민들의 지지율 10%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도 맞을 만큼 맞은 겁니다. 여기에서 더 지금 뭔가 지금 이걸 조작됐다, 뭐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집니까? 뭐가 더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당장 이재명을 제압했다, 뭐 민주당에게 당당히 맞섰다,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을 제압했다.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봄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국과는 다릅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조국과는 급이 다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교활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팩트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니 개헌이니 뭐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모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국정 대쇄신입니다. 새롭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뭐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도 당장 지금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사태를 봐가면서 이 10일이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데 국정에 이 10일쯤 또 시간을 봐야 합니다.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른다라고 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당장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이건 긴 싸움이다.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긴 싸움이다라고 판단하듯이 윤 대통령도 이 이재명과의 명태균 사태를 놓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국정 주도권은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쇄신을 할 주도권도 윤 대통령이 쥐고 있고 이 명태균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어느 정도 연락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든지 좀 덕담한 것이라든지 이 내용을 들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윤 일부가 저렇게 뭐 조작이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저렇게 나가면 또 되치기를 당합니다.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걸려들기를. 그게 보이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국회 상황이나 여권의 상황,
국회의원 108명 뭐 전체를 봐도 지금 이 사태의 무게추가 어디로 앞으로 이동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의 성공이냐, 이 결정의 기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됐습니다. 자기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묘하게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수도 108명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어깨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린 겁니다. 일단 큰 원칙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성공, 문의조 사법 처리입니다. 명태균 사태가 이걸 훼손시킬 만한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 국정 대쇄신, 김건희 여사 완전히 공개적인 활동 중단, 한동훈이 요구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성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를 해서 한동훈 자신의 길을 가느냐. 이미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실, 친윤 일부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자료들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요구는 더 강력해져도 괜찮습니다. 지난번 3가지 요구 그런 정도는 이제 지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이제 그 요구가 국정 대쇄신, 한동훈의 요구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요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처해서는 이런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공개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공개적인 한동훈 대표의 그런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흡수할 만큼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기능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의 국민 지지율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지금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친윤 일부와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이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강력한 국정 쇄신 요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감당해내기는 지금 대통령실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 부분, 요구는 강력하되 그 방식은 굉장히 현명한 방식이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성공, 이 명태균 사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전략을 읽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저 지금 장외로 나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이 견제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정부 개혁, 이 부분을 이루어내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물밑 소통을 대통령실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로라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이 소통 노력을 대통령실이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이 지금 막판 낭떠러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더 강력한 요구는 하되 그 방식은 가급적이면 물밑으로, 겉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성공, 이재명 사법 처리,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 이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태균 사태를 놓고 이재명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